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6월은 수원의 분양 물량이 참 많은 달이에요. 수원에서만 무려 3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죠. 먼저 6월 19일 예정인 서강교 파크 스위첸, 6월 30일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이렇게 3개 단지가 6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수원에서만 3단지입니다. 많죠? 행복하죠? 서강교 파크 스위첸 1순위 당해 6월 19일,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6월 30일 예정,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나는 직장이 서울인데 서울 출퇴근이 가장 편한 단지는 어디일까? 아이 키우기에 좋은 곳은? 상권이 발달한 곳은? 혹은 발달할 곳은? 종합적 입지가 가장 좋아서 가장 높은 차익,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또 어디일까? 궁금한 것들이 아주 많으시죠? 가점 낮으신 분들이야 그냥 닥치는 대로 청약하실 거고요. 가점이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고민이 많으시죠? 가점 낮으신 분들도 재미로 들으시고요. 가점이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실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일지도 모르는 청약단지 선택,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원의 6월 분양 예정인 3단지를 전격 비교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3단지가 수원에서 6월에 분양하는 단지들이에요. 먼저 서강교 파크 스위첸이 제일 먼저 합니다. 1순위 당해 6월 19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열흘 뒤인 29일이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8달 19역이에요. 8달 19역 확실하진 않지만 6월 30일 1순위 당해 청약 예정이라고 해요. 7월 10일경에 당첨자 발표하겠죠.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아직까지 6월 예정이라고만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에요.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지도를 크게 보시면 여기가 서강교 파크 스위첸, 아래쪽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리가 있죠.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망포역 밑쪽에 있어요. 자, 여기가 망포역이고요.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근처에는 매교역이 있죠.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현재는 지하철이 없지만 이쪽에 이제 신분당선과 인덕원 동탄선 환승역이 들어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3단지가 전혀 다른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수원에 있다 뿐이지 구도 다르고 특징도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나 특징이 너무 서로 달라서 뭔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각 단지의 입지를 하나씩 짧게 살펴보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분양하는 서강교 파크 스위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첸의 최대 강점은 신분당선, 인덕원 동탄선 더블 역세권이 도보 8분 거리에 들어온다. 보통 이 정도의 큰 교통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노선이 이미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온다거나, 지하철이 없었는데 노선이 하나 깔린다거나, 보통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노선 2개가, 그것도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을 포함한 노선 2개가 들어오는 지역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이 신분당선은 정자, 판교 등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IT 일자리가 집중된 곳들을 지나고요. 바로 그 위로 양재, 강남, 이제 더 연장되면 신논현, 논현, 신사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들이죠. 이 지역들을 수직으로 이렇게 그냥 쭉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가요. 판교 23분, 강남 37분, 정자 23분, 양재 35분, 양재 시민의숲 33, 신논현 39, 논현, 신사, 용산까지 모든 주요 일자리를 20분에서 50분 사이에 다 가죠. 스위첸에서 약 도보 15분 거리에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에는 약 1만 개의 국책연구소를 위주로 하는 일자리가 분포를 해요. 일자리의 양도 무시 못할 수준이고 그 질이 매우 높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은 1만 개의 일자리가 도보거리에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고요. 중학교는 중품화예요. 옆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5분 거리고요. 오른쪽으로는 연암공원이 있고 위쪽으로는 광교공원, 광교저수지가 있죠. 광교저수지가 이게 굉장히 좋은 공원인데 도보 7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차량으로는 한 1분 정도 걸려요. 주차장 요금은 3시간에 1,000원입니다. 광교저수지의 봄 풍경, 가을 풍경 산책하기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 광교 호수공원만큼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팟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서강교 파크 스위첸 입지는 간략히 봤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볼게요. 매교역을 중심으로 4개 단지가 거대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죠. 이 매교역 자체의 입지는 어떤가? 이 매교역이 이제 완전 활달구의 중심이 됐죠. 매교역이 왜 이렇게까지 파워풀하냐를 살펴보면
매교역은 분당선이죠. 사실 분당선 자체가 그렇게 파워풀한 노선은 아니에요. 표정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아주 주요 일자리를 가는 노선도 아니에요. 매교역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바로 한정거장 옆에 있는 수원역 덕분입니다. 왜 수원역 덕분이에요? 이 수원역에 뭐가 들어오나요? GTX-C가 들어오죠. 수원역에서 GTX-C를 이용하면 수원에서 삼성이 22분입니다. 양재는 약 19분이면 가요. 수원인데 양재를 19분이면 가요. 삼성역을 22분이면 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 구역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주파할 수 있죠. 그리고 매교역은 바로 그 수원역에서 분당선으로 딱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이에요. GTX역은 GTX역뿐만 아니라 GTX역에서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까지도 그 파급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미친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끔 이 숫자가 지금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수원에서 강남을 20분 만에 간다는 거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GTX가 이 매교역 근처 재개발 아파트들의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교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존에 분양한 8달 6구역과 8구역은 매우 가까워요. 8구역은 아예 붙어 있어요. 10구역은 조금 거리가 있죠. 단지 중앙에서 출발했을 때 6번 출구까지 약 12분 정도 걸리네요. 자, 학교를 한번 쭉 볼까요? 초등학교는 인계초로 갑니다. 아주 가깝죠. 초품화는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는 바로 옆 단지인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8달 8구역이죠. 8달 8구역 안에 수원중, 수원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배정받을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망포역 역세권도 아닌 아파트들의 실거래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망포에 뭐 새로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나? 아니요. 망포역은 딱 분당선 하나만 지나가고 앞으로도 추가 지하철 노선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초역세권도 아닌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망포 바로 앞에 위치하는 이 거대한 삼성전자 단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 직주 근접의 위력이죠. 자,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아이파크 캐슬 2단지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여기는 일단 역세권이 아니에요. 1.7km죠. 망포역까지. 27분 나오는데 조금 빨리 걸으면 한 23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보통 1km가 넘어가면 역세권이 아니라고 해요. 1.7km니까 완전 비역세권이죠. 이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캐슬 1단지, 2단지 분양할 때도 이 비역세권이라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비역세권이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 여기가 뭐 피가 붙겠어?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8억, 뭐 7.5억 이렇게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비밀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세 단지의 입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각 단지의 매력이,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판이하게 다르죠. 스위첸의 무기, 스위첸의 강점은 뭐예요? 대표적인 건 신분당선, 인동선, 8분 거리 더블 역세권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아주 좋은 공원, 광교 저수지, 광교 마룻길이 7분 거리라는 거. 그리고 근처에 광교 테크노밸리 1만 일자리가 있다. 약점은 낙후된 주변 환경, 인프라 이런 게 너무 부족하죠 지금. 현재는 상업시설도 전무해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장이는 수원역 한정거장이라는 거. GTX-C 수혜권에 들어간다. GTX-C 역세권이 아니고 GTX-C 수혜권. 그러니까 GTX-C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3,500세대 규모의 큰 대단지라는 거. 아주 큰 대단지예요. 그리고 8달구 재개발 구역 4개를 합치면 무려 12,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이 조성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하고, 약점은 여기도 비슷하게 아직은 낙후된 주변 환경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달라요. 여기는 삼성전자 자차 오븐, 삼성전자 통근 편의성을 최대 무기로 앞세우고 있고요. 바로 옆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는 거, 품고 있다는 거. 건물도 새 건물이고 시설도 좋겠죠. 약점은 명백한 비역세권, 거의 25분 거리, 그리고 664세대 규모의 작은 단지. 센트럴 아이파크장이와 비교하면 많이 작죠. 이런 식으로 강점, 약점이 완전 달라요. 그럼 여러분,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죠. 서강교 파크 스위첸, 연무동.
연무동이 정말 수원에서 발전되지 않은 곳 중 하나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질문할게요. 앞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곳, 앞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도 서강교 파크 스위첸이에요. 이 서강교 파크 스위첸의 강점과 약점들을 쭉 보시면, 약점 먼저 볼게요. 낙후된 주변 환경 인프라, 이게 가장 큰 약점인데요. 상업시설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해요. 신분당선, 인동선이 아주 강력한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면 낙후된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지금처럼 계속 상업시설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월드컵 경기장역 바로 앞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은 이미 있죠. 지하철이 착공하고 들어올 때쯤이 되면 상업시설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주예요, 주. 종은 뭐예요? 인프라,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가 들어오면 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없는 곳에 주가 들어오진 않아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처럼 지하철이 없는 곳, 비역세권인 곳이 자연스럽게 역세권이 될 수는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다른 정책을 추진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아주지 않는 이상 갑자기 비역세권이 역세권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의 단점들은 바꿀 수 없는 단점들이에요. 이 약점을 커버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반면 스위첸의 약점은 어때요? 인프라, 환경 이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현재 상태를 보고 그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현재 삐까뻔쩍해 보이고 살기 좋은 단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이 지역이 바뀔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딱히 변화가 일어날 게 없어요. 삼성전자 이미 있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변화할 게 없다고요. 역도 안 들어올 거고. 그런데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어때요? 주변 환경 인프라 좋아질 거예요. 지하철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광교 저수지,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죠. 광교 호수공원에 대해서 되게 안 유명해요. 이렇게 광교 저수지 변을 따라서 광교 마루길이 있어요. 데크길을 쭉 걸을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데크길이 쭉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데크길이 아니었는데 데크를 깔았어요. 여기는 숲속이에요. 거의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숲속으로 쭉 데크를 따라서 걸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여기가 바로 숲세권과 호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호수도 있고 숲속 데크길이 길게 나있는, 이렇게 좋은 길은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산도 아니고 높낮이도 별로 없어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책길. 앞으로 이 공원의 가치가 이 근처 아파트들에 천천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신축 위주로. 자,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 1만 일자리 있는 거 아셨어요? 이거 도보권인 거 아셨어요, 여러분? 거의 모르실걸요? 연무동에서 광교 테크노밸리, 광교랑 연무동은 다른 곳인데 어떻게 도보권으로 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아무도 모를걸요, 이거 아마 거의? 여기 거주하시는 조합원들도 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죠? 그만큼 광교랑 연무동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죠? 하지만 실제로 광교 테크노밸리 양질의 1만 일자리가 있는 이 일자리 구역과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도보 15분 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건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도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선약 쓰신다면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에 반영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가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좋은 거예요. 점점 인식이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앞으로 발전의 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가 너무 이 단지를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을 하면 그냥 그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돼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여기도 아주 훌륭하죠. 워낙에 대단지고 이 일대가 1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주 비약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프라가 안 좋아요. 여기도 스위첸과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좋은 거 맞는데 앞으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고 인프라가 발전을 할 거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는 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고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특히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하시면 스위첸이 1등,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가 2등,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를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가치 말고 실거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이 신분당선 탈래. 신분당선 타고 판교, 강남, 양재, 신논현, 논현, 신사, 용인 이런 서울 주요 일자리 모든 곳들을 빠르게 접근하고 싶다 하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신분당선 초역세권인 스위첸을 들어가셔야죠. 나는 직장이 판교 이런 데가 아니고 삼성역이야. 그래서 GTX 타고 삼성역 가야 돼. 그럼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리가 딱이죠. 난 대단지의 그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 엄마들끼리의 끈끈한 커뮤니티, 큰 커뮤니티가 중요해. 거기서 정보도 얻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3500세대가 들어오는 센트럴 아이파크 자리가 좋겠죠. 나는 뭐 지하철 탈 일도 없고 직장이 삼성전자인데 편하게 통근하고 싶고 애들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학교까지 태워다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곳을 원해 하면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가 좋죠. 이런 식으로 실거주는 그냥 그 단지의 특징만 보면 바로 결정할 수가 있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투자 목적, 실거주 목적이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실거주도 생각하시면서 투자도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실거주는 아예 고려 안 하시고 투자만 생각을 하시거나 나는 뭐 집사도 집값 1원도 안 올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없겠죠. 그런 분들은 또 제 채널을 보실 리도 없고요. 자, 이렇게 어떤 단지가 가장 여러분께 적합한 단지인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각자 상황에 목적에 맞는 청약하시고요. 가점 30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청약하세요. 그리고 세 단지 모두 다 제가 각각 청약 분석해서 자세하게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입지 분석 뭐 해가지고 이 단지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그 영상들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단지에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